Means what does that mean, Lola? What? What does she say? What does it sound like? What does it sound? What the heck does that sound like? What? Tell me again. You want Janine? Do you want Janine? It sounds like something. I just can't figure it out. All right. See how you're being such a good girl. 오늘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오늘 먹을 거 사서 저기 좀 재래시장 한번 갔다 왔어요. 일요일인데도 열더라고요. 한 반 정도는 문 닫고 반 정도 열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사고 싶은 걸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게 요리를 해먹고 근데 한 가지 거기서 사온 게 이게 옥수수거든. 옥수수. 근데 색깔이 아주 노랗잖아요. 이런 옥수수 보기 힘들죠. 그래서 딱 봤는데 이거는 삶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으로 생으로 먹는데 좀 단맛이 나. 그래서 제가 사왔어요. 맛있어요. 거기다 또 이런 옥수수 드셔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삶지도 않고 양념도 안 쳤는데 신기해서 한번 사왔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제가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상하게 살을 빼야 되는데 자꾸 뱃속에서 뭔가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넣어달래.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한번 이겨내야죠. 3차 100일 도전 하는데 살찌면 안 되니까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제가 그 한자를 막 이렇게 설계시켜주다가 상형문자가 있고 쭉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문자는 상형문자도 아니고 표음문자도 아니고 여러가지 문자가 많은데 표음문자가 최고라고 생각해. 상형문자나 뭐 이런 거는 뜻이 깊고 아주 멋있는데 아주 매력이 있어. 근데 한계가 있어. 한계가 표현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어. 아주 특수한 경우는 모르겠는데 좀 한계가 있고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중국도 뭐 거기에 맞춰서 한자를 계속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표문자도 새로운 무언가 발견되면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만드는 게 아니고 발음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표문자 같은 경우에는 발음으로 물건을 나타내니까 정보 전달도 빠르고 표현하기도 쉽고 또 표문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형문자가 있고 발전 단계를 본다면 상형문자가 있고 표문자가 있고 또 문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표문자 위에 그 또 다른 문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기가 막힌 문자가 있는 거야. 표문자하고 상형문자 이상으로 아주 그냥 뛰어난 문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는 표문자가 정보 전달이 있어서 가장 빠르다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쪽 언어를 쭉 보게 되면 발음으로써 어떤 그 접두어 내지는 뭐 유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형이 아니라 발음으로서 나타나니까 정보 전달이 너무 빠른 거야. 그리고 합성하기도 쉽고. 근데 표문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역사를 거쳐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게 뿌리가 깊죠. 그리고 어떤 의미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말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 현대 과학 쪽으로 비춰보면 좀 안 맞는 게 많죠. 자연과학은 좀 모르겠는데 현대과학 쪽엔 좀 안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갑골문 이거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뭐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각 사회, 경제, 문화 쪽 미친놈 소리 아주 많이 듣죠. 많이 듣는데 그 미친놈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친놈 소리나 바보 소리나 듣는 것도 뭐 자기만 뭐 잘 컨트롤하게 되면 그것도 뭐 나름대로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뭐 이런저런 생활을 겪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간에 뭐 나는 뭐 한번 했으니까 제 3차 100일 도전 끝날 때까지 이것저것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줄 단어는 그 한자는 부수를 위주로 하는데 소하고 양입니다. 소하고 양인데 오늘 할 거 조금 나름대로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제가 전에 봤던 사전 기준에서 소개시켜줍니다. 먼저 소를 보게 되면 소를 우라고 그러죠. 소우. 근데 이 소 같은 경우에는 개나 돼지나 뭐 이런 거를 그건 이제 옆모습을 봐서 특징을 잡아서 그랬는데 소 같은 경우도 옆모습 보면 특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개나 뭐 돼지나 이런 거하고 크게 뭐 별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근데 소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딱 보면 특징이 탁 잘 나타나죠. 물론 돼지도 보면 정면에서도 보면 코가 잘 나타나는데 어떤 거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측면에서 보면 특징이 잘 나타났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게 있죠. 소 같은 경우는 뿔이 났는데 뿔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났으니까 별 특징이 없으니까 정면에서 보면 뿔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징 잡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소를 소개시켜주는데 소우자 이거 보면 아주 멋있잖아요. 소우자 그러니까 갑골문 중에서 이거 보면 소라고 느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이거 보면 소 이게 차라리 소에 더 가깝지 않을까? 무슨 동물 내지는
뭐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각광물 단계에서 이렇게 쓰고 이게 이제 소 정면인데 뿔이 큰 거죠. 뿔에다가 귀 있고 얼굴 있고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3액일 수도 있고 5액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된 것 같은데 이 소를 보게 되면 이게 내가 또 보면은 이 사전에 보면 요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사전에 보면 여기 소우가 나왔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인지 안 보인지 모르겠지만 제사를 지날 때 무슨 날 누구에게 여러분이 조상에게 무슨 방법으로 술주자 제사를 드리는데 양인 3사람과 소 3마리를 드릴까요? 또 다른 6분의 조상에게 강인이라고 여기 그 강인 나 좀 이따 소개시켜주겠지만 여기 강인이라고 있어요. 강인이라고 거의 동물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인 2사람과 소 2마리를 드리며 방계 조상에게 강인 1사람 소 1마리를 드릴까요? 두 번째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과정 속에서 이게 소구 그런 글자가 나왔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소와 또 강인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종족인데 강인이라고 하는 걸 또 제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선 소를 뭐라고 나왔냐면은 소의 정면에서 보는 뿔과 얼굴 모양. 이 사람은 소를 정면에서 보는 뿔과 얼굴 모양으로 나타냈는데 그리고 강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머리 위에 양의 뿔을 장식한 모양으로 양치는 사람을 뜻한다. 강족의 거친 기질을 나타낸다. 때로는 포로로 잡아오는 현상으로 포송줄의 목기 모양 등 이체자가 다양하다. 그래서 거의 동물과 같이 포로로 잡아와서 제물로 바칠 정도로 상당히 아주 그냥 약한 민족인가 봅니다. 양을 치는 민족이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골문의 특징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좀 이따 소개시켜주겠지만 이게 양이에요. 양. 소하고 좀 다르게 이게 양의 그 뿔이 휜 거랑 사람인 자를 두 개를 합쳤어요. 그래서 사람에다가 양의 특징인 요거를 합쳐가지고 마치 산스크리트 이렇게 합치는 것처럼 합쳐가지고 이렇게 양인이 됐어요. 머리 대신 양의 뿔로. 또 그 족족들이 양의 어떤 그 거죽을 쓴 민족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 이렇게 뿔을 앉는 것도 있고 서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 위에 양의 어떤 뿔을 그냥 거죽을 쓴 특징을 잘 나타냈죠. 그래서 이게 강족이에요. 강족. 이런 식으로 강족을 이게 돌자인데 돌로 어떻게 잡았다는 거겠죠. 동물 잡듯이. 그래서 이게 각골자인데 이 각골에서 뭐 근문 내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강자로 바뀌었어요. 보면 오랑캐가 고달풀각. 얼마나 시달렸으면 고달풀 강자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오랑캐 서쪽. 여기선 티베트족이라고 난 티베트족. 지금도 티베트하고 참 사이가 안 좋죠. 독립한다고 어쩌고 한다고. 그래서 근데 이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 각골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강족이 지금 있어요. 이 강족이 있는데 이 강족들이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아리랑 그런 것처럼 노래하는데 딱 거기 들어봤더니 예전에 뭐 아주 살기 좋은 무슨 우리 족들이 있었는데 어느 족들이 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굴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쫓기고 여기까지 왔다. 뭐 좀 아주 구슬픈 아주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못 살아요. 거의 농촌 초기 단계 정도로 못 사는데 그 돌로 다 탑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자기네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뭐 막루를 세워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슬펐으면 아라는 발어사까지 나왔겠어요. 이 강족이 탄식하는 소리 고달프다. 새 새끼가 굶어 죽어 괴로워하는 모양. 그러니까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상나라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간에 강족 이 양의 가죽을 머리 위에다 쓰더니 양을 돌보던 이 강족 사람들이 계속 등장. 그리고 그 차이니스 캐릭터 찾아보면 여기에 관련된 이 올려놓은 그 글씨가 다른 것보다 1,500는 많아요. 그만큼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계속 지금도 고달프죠. 이 족들은 지금도 계속 고달픈가 봐요. 아주 못살고 또 어디에다 비유하냐면 새새끼가 굶주려 괴로워하는 새의 모양까지도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강인데 고달프기도 하고 새새끼가 굶주려 괴로워하는 모양으로까지도 비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속에 들어있는 거는 수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어떻게 비유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아까 소개시켜줬던 그 제사를 올리는데 등장한 강족입니다. 강족. 그러니까 뭐 동이족이다 뭐 쪽이다 쪽에서 동쪽에 화를 잘 쓰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마다 오랑캐가 다른데 그때 당시에 오랑캐는 강족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 소개시키면서 나왔고 소를 이걸 나타내서 뿔과 얼굴을 나타냈다. 정면이죠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는 이 사람은 이 뿔과 입 주변을 그렸다. 같은 시기 청동기 글을 쓴 근문은 각고물보다 더 사실적으로 처음 글자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썼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조그맣게 그렸는데 직접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소를 직접적으로 그림에 가깝게 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문 시대인데도. 근데 이건 너무 그림 같은데 뭐 강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의 입 주변을 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소의 뿔과 이게 귀인 것 같아요. 귀를 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이제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소의 정면을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골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골문도 상당히 마음에 이 소 우자도 이 단계가 훨씬 더 소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간단하긴 간단한데 이게 뭐 소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했다고 보면 그럼 이해가 가겠죠. 그러면 이 각골문 상태에서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소 우자 뿔에다가 세 개를 긋거나 하나를 걷어. 그럼 이제 소가 한 마리일 수도 있고 세 마리일 수도 있고 또는 소를 뿔을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 또는 세 번 잘랐다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죠. 확실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 이런 표시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우자도 상당히 매력이 있죠.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또는 이게.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an ox, cow, 불,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 동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수소가 특징이 잘 나타났으니까 수소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양을 소개시켜주겠지만 양도 순양을 그렸어요. 순양. 그래서 이게 다음에는 머리와 두 뿔이 솟은 모습을 그렸고 다음엔 또 이렇게 놨어요. 머리와 두 뿔이 솟은 요거는 공통이고 어쨌든 간 그리고 꼬리를 늘어뜨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꼬리가 이게 그 소를 뒤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꼬리가 늘어진 모양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 조금씩 달라요. 꼬리를 늘어진 모양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이니스 캐릭터에 보면 a cow's head, horns and ears 여기 보면은 뿔, 얼굴, 귀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어. 입 주변을 그렸다는 사람도 있고 소가 이렇게 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뜰을 보면 소, 무릎을 쓰다 위험을 무릅쓰다 또는 별이름, 견우성을 나타내고 또 희생 제물로 쓰니까 희생이라는 뜻도 있겠죠. 근데 소를 이거 말고도 또 뜻을 쓰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힘이 세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은 요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소자 같은 거는 이제 요거를 그대로 이제 붓으로 쓰는데 이거는 이제 의미는 소인데 힘을 쓰는 이게 폭력이죠. 그래서 들소 같은 경우는 길들이지 않았으니까 아주 그냥 힘을 막 쓴다는 거죠. 그래서 들소풍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자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소자. 이거 개. 일단 개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거의 뭐 멋있고 딱 소 같아. 이 단계에도 소 같고. 근데 소도 보면 들소도 있고 뭐 뿔소 뿔소 많은데 소의 대표로 하겠죠. 대표. 소였습니다. 소. 그리고 소를 소개시켜 동시에 각골문의 어떤 특징을 두 개 합쳐서 어떤 강족을 나타낸다는 뭐 이런 것도 하나 해봤었고 강족 참 불쌍합니다. 그때 당시. 그 다음에 양자입니다. 양자. 자, 양자는 조금 자 이번엔 양을 합니다. 양을 하는데 양도 보면 순양이에요. 순양. 양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동양양도 있고 서양양도 있고 그리고 근데 염소 비슷한 것도 있고 양도 보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이 소하고 다른 점은 소의 뿔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소는 뿔이 위로 솟았고 아주 특징을 잘 잡았어요. 잘 잡았다기보다도 뭐 있는 그대로 그렇게 돼. 뿔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겠죠. 뿔이 위로 올라가 있고 양 같은 경우는 뿔이 아래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렸죠. 근데 그때 이렇게 동그랗게 거북이 배에다가 철침으로 썼다고 하니까 철침인지 뭔지 어쨌든 간에 동그랗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각으로 처리했겠죠. 이렇게 각으로. 어쨌든 간에 소뿔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양 보면은 양소에 비해서 얼굴이 되게 세모 역삼각형을 가졌는데 거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뿔이 난 양 생김새를 봤다. 붓으로서는 요 위자를 쓰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떤 양 같죠. 양. 근데 이거 보면 이것도 보면 양 비스무리가 생겼는데 양 같지가 않죠. 무슨 뭐 이상한 뭐 잔디 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전봇대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의 어떤 역삼각형적인 머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뿔을 상당히 강조했죠. 이때는 이제 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말린 걸 그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슨 달러도 아니고 엔화 표시난 거죠. 엔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 있다. 이것도 봐줄만 한데 그래도 난 이게 훨씬 더 이게 훨씬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양. 그래서 양을 보게 되면 이 각골문 쓴 그걸 보면은 정을 치거나 제사를 지나거나 전장을 한다던가 어떤 기륭에 대해서 많이 썼죠. 여기 양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양의 뿔과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양 뿔이 이렇게 소하고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죠. 어쨌든 간에 여기도 보면 뭐 왕 누군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과연 300명이 들어왔을까요? 묻습니다. 양이 들어오리라고 명하지 말까요? 묻습니다. 황하신에게 사죄를 지내지 말까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소하고 좀 다른 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sheep. 대표적인 양이 sheep, lamb, 순양. 이거 순양. EWE를 이렇게 글씨를 이자 하나 반대로 하면은 양 모양 비슷하게 되겠죠. 암양, lamb, 새끼양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양의 종류 쭉 나왔고 양이라고 하는데 양.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차이니스 캐릭터에는 a sheep with horns 뿔을 가진 양. sheep, goat. 염소도 뿌리를 가졌죠.
여기서는 염소도 보고 양으로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가축이 하나. 그러니까 짐승들을 보게 되면은 들짐승이 있고 가축이 있고 그렇게 구분을 졌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성질이 순하며 털이 희고 부드럽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 등에 비유하다. 착하고 아름다운 것에 비유하다. 그리고 상스럽다. 양이 예전부터 좀 상스러운 동물인 것 같습니다. 길조죠 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길 양자에 대한 말씀 한자 써가지고 자세할 상 회인해지는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속일 양. 근데 여기 자세할 상자에는 속일 양이 있어요. 속일 양. 그 다음에 죄다. 모조리 죄다. 또 길조다. 자세할 상자에는 재밌는 뜻이 있어요. 여기 거짓 양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양. 양에다가 물숫자를 더해서 큰 바다. 서양 할 때 서양이면 서쪽에 바다를 넘어. 그 다음 뭐 넘치다. 그 다음 외국 서양. 특히 서양을 할 때 이걸 쓰죠. 그 다음에 은화를 대표로 나타낸다고 한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소와 양을 해봤습니다. 소하고 양. 참 마음에 듭니다. 개 견자 이상으로 마음에 드는 각골문이죠. 저에게한테 있어서는. 아, 참 마음에 드는 거 요즘 많이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각골문을 만드는 어떤 특징. 여기 양. 아까 소개해준 양과 사람이 플러스가 돼서 양 가죽을 쓴 사람이다. 그래서 강족이 되겠죠. 그 당시에서는 오랑캐를 강족으로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참 재밌습니다. 네, 3차 100일 도전 화이팅! 아, 더불어 사전 정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